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지난 10월 초 1단계로 하향된 지 2달 만인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세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란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된 첫날 제주 시내 한 오락실. 면적이 80제곱미터로 손님을 한 번에 20명까지만 받을 수 있지만 직원들은 규정을 잘 모릅니다. 몇 명 들어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거세요? 100명. 100명이요? 일부 업장에서는 1단계 방역 수칙인 출입 명부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1.5단계가 됐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착용을 하고 아직까지 명단을 적으란 그런 이야기는 도에서 없었습니다. 정부와 제주도 규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식당과 카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은 정부의 1.5단계 지침에 따르면 4제곱미터당 1명으로 밀집도가 제한되지만 제주형 거리두기 지침은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제한을 두지 않은 상황. 시민들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 말고 좀 정확하게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규정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확진자 동선 공개가 제한돼 도민들의 심리적 불안이 커졌다는 지적에 다음 주에는 제주도에 새 동선 공개 지침도 마련됩니다. 확진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추가 감염 우려가 높은 시설이 포함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는 겁니다. 동선 공개를 많이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불안한 곳이 많다는 것이고 동선 공개를 적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덜 이렇게 조사를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건데. 지난달부터 제주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8명. 제주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강화된 방역수칙 홍보와 준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 일부 학교의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제한됩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수능 이후 안전 대책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도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3분의 2 등교 수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는 수능을 치른 3학년 학생들은 원격 수업을, 1, 2학년은 전체 등교를 하고 6학급 이하 유치원과 500명 미만 초중고 학교만 전체 등교를 실시합니다. 제주도에 연수를 왔다 코로나 집단 감염을 일으켜 물의를 빚은 경남 진주 지역의 이 통장들이 오늘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들은 시에서 연수 일정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자신들이 강행했다며 사죄했습니다. MBC 경남 이종승 기자입니다. 진주 지역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됐던 이장과 통장들이 시민들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저희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들은 진주 시민과 제주도민,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다면서 무슨 말과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연수 취소를 권고했지만 정부의 단체여행 자제 기간은 11월 15일까지여서 자신들은 16일부터 연수를 떠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진주 지역 이 통장 협의회 소속 회원 등 23명이 지난달 제주 연수를 다녀온 뒤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 수는 6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간 도심은 활력을 잃었고 시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심리적으로, 생활적으로 불안해가지고. 이 통장들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던 조규일 진주시장도 오늘 오후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최종 책임은 진주시에 있다며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이 통장 집단 감염 사태는 법적 문제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수입니다. 제주 한 달살이 체험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83번째와 86번째 확진자가
도내 첫 지역 감염 사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은 오늘 도청 기자실에서 현재 이들의 감염원을 유추할 수 없어 지역 감염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지난달 19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에서 온 또 다른 가족 C씨와 함께 지낸 사실을 확인하고 C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C씨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감염원을 특정짓지 못하고 도내 첫 지역 감염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87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87번째 확진자 A씨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제주에 온 서울 지역 확진자 B씨와 함께 입도했으며 같은 날 오후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자 도내 시설에서 격리되다 확진 판정됐습니다. 한편 제주 코로나19 63번째 확진자가 오늘 입원 19일 만에 퇴원하면서 현재 제주에서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환자는 25명입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5조 8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도의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산 절벽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에도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4,991억 원, 2년 전보다 2천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공무원 수는 늘고 있는데도 예산의 10%를 수수료로 주면서 업무를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원도적인 드론이 왜 이렇게 가파르게 이제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행 수수료도 상당히 한 250억, 300억씩 이렇게 나가는데, 예?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이게. 관행적으로 맡겼던 걸 계속 맡기고 이제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다시 확장된 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4개 시민단체가 제주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민간 기관 위탁 사업비와 공기관 출연금이 올해보다 각각 16.8%와 23.2%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인데도 공무원 해외 연수비와 민간단체 국제교류사업, 국제문화예술행사 예산 등도 수억에서 수천만 원씩 편성됐습니다. 여기다 주민자치위원 피복 구입비와 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 마을회관 재건축비 등 선심성 예산도 수두룩합니다. 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예술과 환경 분야, 읍면동 예산은 크게 줄었습니다. 공기관에 이렇게 사실상 업무를 떠넘기는 이런 형태들이 좀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읍면동 예산은 이렇게 대폭 감소하고 해녀라든지 청년, 사산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삭감 폭이 컸다는 데 대해서 상임위에서 수정된 제주도 새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도의회는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 전 관련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역화폐가 초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미 발행한 다른 지역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시행 과정상의 문제는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바깥 공기가 제법 차갑게 느껴지셨죠. 찬바람이 불면서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9도 안팎에 머물렀는데요. 주말 동안은 기온이 조금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올라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년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는데요. 다만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영하권 추위가 예상돼 정상 부근 등반 후에는 내린 눈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라산 탐방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서부가 9도, 북부와 남부가 7도, 동부가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3도, 북부와 동부가 12도, 서부가 11도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시속 30에서 45m의 강풍이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구름 많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년부터 다른 지방 군부대에 입대한 제주 출신 장병이나 제주 지역에 근무하는 다른 지방 출신 병사들은 휴가 때 왕복 항공료 지원 횟수가 연간 2회에서 8회로 늘어납니다. 이용 가능한 항공사는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티웨이 항공과 플라이 강원, 하이에어 등이 5곳이며 부대에서 받은 민간 항공 후급증을 공항에서 항공권과 교환받는 방식입니다. 국방부 신임 대변인에 제주 출신 부승찬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임명됐습니다. 부승철 대변인은 제주시 구자읍 하도리 출신으로 세화고등학교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보좌관,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냈습니다. 제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67만 989명으로 10년 전보다 19.3% 증가했고 이 가운데 만 65세 이상 인구는 10만 397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국제연합은 만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제주도 향교재단이 이승만 정부 시절 농지개혁에 따라 정부가 강제로 매수한 농지 13만 제곱미터를 돌려달라며 정부와 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농민들이 땅값을 부담하지 못해 분배하지 않고 국유화한 농지는 원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가운데 롯데호텔이 사들였던 토지 8,000제곱미터도 포함됐습니다. 꽃자왈 사람들은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 건설국의 통폐합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꽃자왈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 행정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환경부서의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청정환경국 고유의 업무가 보장되도록 역량과 기능을 더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